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하락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우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계속 끌어올리기에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 쪽의 지표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나타났었던 지난 8월 초의 하락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게 될 9월 초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불안 요소를 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달 말에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몇몇 개의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AI, 로봇 이런 쪽들이겠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쪽들이 좀 제한된 가운데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당권에서는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버텨내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전일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시장의 지표라는 것이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은 배드뉴스가 안 좋은 뉴스로 통용이 되는 단 한 가지의 요소, 유가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예. 유가가 또 계속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좀 둔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성장 테마 쪽에 집중되는 시장의 모멘텀들이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러니하네요. 유가가 그렇죠. 시장을 짓누르는데 성장 테마가 간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장 테마의 주도주 장세가 이어질 것인가 한 가지 고민이고 시장은 어디까지 눌릴 것인가 매크로 관점에서도 한 가지 고민입니다. 두 가지 일단 간략하게 답변을 주신다면요. 네, 우선 성장 테마 쪽의 기대 요인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 계속.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언젠가는 변화가 되겠죠. 예. 하지만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거의 한 16년, 17년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가치주가 통용이 되는 시기는 정말 짧다. 그리고 2루타 혹은 5루타, 10루타 종목군들은 결국은 성장주 쪽에서 나온다라는 결과를 많이 봤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쪽에서는 사실 이제 발을 뺄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내가 꼭지를 잡았을 때 문제점이죠. 제가 이제 2차 연지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꼭지만 안 잡으면 되는데 예. 그 꼭지라는 걱정 때문에 이제 주식을 못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변동성 내에서 어느 정도 확고한 손절 라인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성장주라는 것을 대응 못할 영역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든다라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시세를 보실 수 있으시거나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발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나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성장 섹터 내에서도 너무 큰 변동성을 보유한 기업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 한번 볼게요. PB 1000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반기 2차 전지 그 다음 하반기 ETF 테마는 무엇일까? 제일 많은 비중의 응답은 AI 반도체에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성장이 여기에 해당이 네.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이 23%의 응답으로 2차 전지와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국가로 봤을 때는 미국, 그 다음이 바이오 헬스, 로봇. 지금 여기까지가 다 그동안 주도주군이었던 쪽이죠. 네. 그 다음이 아주 이제 작은 비중이지만 ESG, 탄소 배출 등이 메타버스도 있고 에너지, 소비재 1%. 거의 이쪽에 앞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볼만한 부분 있을까요? 네, 항상 이런 성장 테마들이 움직일 때는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가는 거 보시는 게 주도주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도 다들 확인을 하고 있으시다시피 AI 의료기기 그리고 로봇 이 두 개가 사실은 시장의 대장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당연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너는 맨날 나와서 현상만 얘기를 하느냐. 예. 앞으로의 기대 요인을 얘기해봐라.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세게 올라가는 쪽은 내가 예상했던 쪽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점을 1차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를 좀 한번 선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로봇주가 조정이 나올 때는 당연히 굉장히 좋은 섹터로 또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친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예.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이후에는 또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순위 배열 다시 해주시겠어요? 네, 1번. 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AI가 뭐 첫 번째 있고요. AI와 결합돼서 세게 올라가는 섹터로 로봇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거랑 묶어서. 그렇죠. 예. 역시 이 두 개의 섹터를 가장 먼저 앞순위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반기에는 저는 기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예. 4분기 정도 됐을 때는 모멘텀, 특히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세 개 섹터를 먼저 주도 업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2차 전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좀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네. 심지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했을 때 소위 반토막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2차전지 섹터는 이런 말씀을 역시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가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고점을 찍고 밀리게 될 텐데 예.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첫째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 하락이 멈출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시점에서 이제 꼭지를 만들 것이냐, 이 그렇죠. 부분인데 예. 결국 이제 꼭지에 대한 확인은 우리가 했다라는 거고, 그럼 어느 시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는 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시점상으로 이거는 뭐 3분기에 나옵니다, 이런 것은 저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기차 글로벌 OEM 업체들의 전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다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가격의 조정이 충분히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2차전지 쪽의 매수가 다시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지표를 뭘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원재료 가격의 반등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예. 결국 이번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번 성장 테마 쪽 상승에 힘을 못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중국 내에서의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급락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요소를 보면서 하락세가 좀 멈추고 반등을 보이는 시점, 이때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분간은 거리 두기가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2차 전지였고요. 자, MSCI 이번에 지난번에 실패를 했지만 네. 11월에 편입 가능한 후보군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유력 후보군으로 포스코 DX, 금양, SK텔레콤이 꼽혔고 그 다음으로는 현대오토에버, 삼성카드, 현대로템,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정도. 그러니까 시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그렇죠. 편입 가능 후보군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그 상승세가 이어져서 시총이 불어난다. 혹은 또 유동 비율도 같이 좀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편입 후보군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독 시세가 좀 강했던 게 포스코 DX, 어제 금양, 네. 그리고 현대 오토웨어 요즘 강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도 강하고 루닛은 어제까지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체크 포인트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선 시가총액 순으로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예. 관련주들, 시가총액과 그리고 섹터도 일부 영향을 미치지만은 시가총액이 훨씬 중요하겠죠. 예.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루닛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편입은 뭐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루닛이 한 상한가 몇 번 나와줘야 들어갈 수 있나요? 주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은 워낙 무섭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가 급등 종목이 편입되고 난 이후에 급락하는 것들을 보면서 MSCI에서 이제 변동성이 큰 기업을 한 번 정도 유예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금양 빠진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너무 이제 과하게 맞습니다. 예, 위아래로 등락이 심하면 네. 일단은 우리는 제외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예. 최근 편입일 기준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정도 유예를 하기 때문에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이 그 허들 시총에 못 간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절대. 예. 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실제 편입이 될지,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실제 편입이 될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올라왔지만은 또 시가총액이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지분 외국인 지분 관련된 이슈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편입은 유효하겠지만은 사실은 뭐 이번에도 확인을 했듯이 저희가 편입되고 나서 그럼 주가가 좋으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오히려 편입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해당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편입 발표일이 이제 MSCI에서 결정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11월 말일 기준자로 이제 리밸런싱이 된다라고 하면은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초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예. 그 한 D 마이너스 한 2주, 3주 예. 전부터 주가가 좀 세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종목군들을 선정하시고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1월 편입 후보군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일정 매매상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유효 기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시장이 그리고 투자자들이 너무 스마트해지고 빨라지다 보니까 요즘 이 자금의 흐름이요. 일정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도 더 빨라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벌써부터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선택이 아닐까. 지금 올라가는 것은 뭐 그러한 MSCI 이슈보다는 네. 시장 내 테마의 대장주라는 성격으로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있으면 말씀 주시고 어차피 아니면 이제 넘어갈게요. 로봇주 의료기 다 할 거니까요. 네. 이거요, 이거. 네. 예. 로봇이 오늘 유독 강합니다. 그 배경 뭐라고 해석을 하고 계세요? 우선 뭐 시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장 테마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올해 연간 내내 화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2차 지주들이 갈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대표적인 기업 에코프로를 빗대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국인들이 20만 주 살 때 20%가 올라가는데 20만 주 파는데 5%밖에 안 빠진다. 예. 지금 이것이 성장주의 매수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주나 의료 AI 기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루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강력하게 들어오는 당일날에는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였다가 주가 조정이 좀 나올 때는 개인들이 또 강력한 힘으로 주가를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쪽으로서의 매수 편입 수요 이것이 지금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의 관점이 궁금한데요. 네. 지금 시장에 뭐 누가 뭐래도 주도주 군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봇 지금도 매수 가능한 것인가? 본다면 어떤 종목이 탑픽인가에 대한 답변은요? 네, 이 내용 화요일 날 굉장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그때도 같아요. 이제 레인보우를 탑픽으로 주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워낙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청약 전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을 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주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사실은 그때 타이밍을 뭐 그때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종목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다. 그리고 네. 최근에 서비스용 로봇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항마로서 뉴로메카라든지 유진 로봇 같은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감속기와 이러한 기술력을 좀 보유한 기업 SPG와 SBB테크 이 두 개가 또 하나 안정적인 로봇주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투자 의견에는 전혀 변한 것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종목군들뿐만이 아니라 예. 오늘 뭐 슈림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슈림 로봇 같은 경우는 지난번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올 때는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기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대장주였는데 좀 탈락을 했었다가 올라오는 종목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탈락했다 들어오는 거 슈림 로봇 일단은 주시는 건가요? 네, 슈림 로봇 같은 경우 관심권에 들 수 있겠죠. 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SPG 그리고 SBB테크 이렇게 네. 탑픽으로 주셨고 그 이후로 워낙 이제 급등을 해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 더 있을까요? 질문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유 바로 말씀을 네. 해주시네요. 슈림 로봇까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외국인이 담는다. 의료 AI주.
초강세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할 만합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연례 행사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캡처해 두시고 보시면 다음에도 이제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사에서 계속 좀 체크해 드렸던 내용인데 이 일정, 오른쪽 일정은 이제 올해의 일정인데 네.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게 바뀌고 이제 월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9월이니까 이번 주 말에 있을 세계 폐암학회 여기에 이제 일단 시선은 집중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당뇨, 종양, 알츠하이머, 항암, 혈액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엮여 있는 기업들의 시세가 유독 좀 바이오 안에서도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폐암학회에도 룬이 들어가요. 네. 이번에 이제 초록 공개를 했을까요? 아마 발표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일정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의료 AI가 일반 그 바이오 헬스케어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대세는 대세인 모양이에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이러한 섹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 이 종목군들의 편성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료 AI 기기 같은 경우는 최초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영상 진단의 보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과거부터에 나왔었던 리포트들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을 아실 텐데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환자의 의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의 성장이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리포트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예.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환자들의 영상 정보라든지 이런 과거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쌓여 있다 보니까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군들이 나올 때 조기 진단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암 그리고 치매 쪽 사업에 AI 영상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승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사실은 한 몇 달 전부터 제약바이오 이제 좀 볼 때가 됐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네. 의료 AI도 지속적으로 저에게 긍정평가를 주셨습니다.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신고가 영역이 무더기로 여기에서 속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의료 쪽뿐만이 아니라 기존 전통 바이오 테크 기업까지 가세를 하면서 신고가 영역이 확장되는 국면인데 지금도 여기에서 상승의 룸이 추가로 어느 정도 열려 있을까 하는 고민 이 시점에 이제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의견은 어떠세요? 우선 뭐 최근에 가는 종목군들 보면은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가는 시장 흐름이 네.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서 지난 2차전지가 좀 만들어냈었던 기술적 흐름들 이런 네.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단기 고점을 판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시점상으로는 뭐 언제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분명한 것은요. 첫째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두 번째는 바이오주들의 이러한 상승이 혹은 이제 의료기기나 이러한 성장 섹터의 이러한 상승이 처음 나타나는 일은 아니에요. 예.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경험칙상으로 나타났었고 결국은 그 기업들이 조정이 나올 때는 또 무섭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네.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보면서 느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제 이제 모 기업이 전립선암 AI 진단 기업과 함께 AI 사업을 진출하겠다는 얘기와 함께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해당 관련주들에게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모기업이 뭐예요? 젠큐릭스라는 기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너도 나도 뭐 사업 목적 추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 자체는 사실은 건전한 시장에는 그렇게 마음에 든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지금 얘기 많이 드렸었던 4대장 종목 뭐 루닛 뷰노, 딥노이드, JLK 이 4개의 기업은 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괜찮은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전통 바이오주들은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는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성장 섹터 하면은 바이오주들이 1번이었는데 예. 로봇과 의료 AI 쪽에 많이 수급을 뺏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예.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더욱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쪽에서 살아있는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당뇨 비만 치료제인 GLP-1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응 여력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응에는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GLP-1이 어떤 기업이죠? 네,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 그리고 최근에는 일동제약 같은 기업들이 또 임상 이슈와 함께 주가가 세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